손님을 맞습니다. 가해자는 남편과 조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답답한 게 해줬었는데 어째 안 보였는지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예 못 보셨어요? 소리가 났으면 무조건 내리지. 그거를 사람 소리가 나는데 그냥 갈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을 친 걸 알았다면 왜 차를 멈추지 않겠냐고 도리어 되묻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는 느낌도 안 나셨어요? 운전 얼마나 하셨어요? 10년 하셨어요? 그래 됐어도 좀 분해요. 돌아가신 분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정말로 이제 진짜 몰랐는데 여기서 또 잘못되면 교도소까지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교도소가는 게 겁난 건 아니고 진짜 진심이니까 믿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벌 받을 자입니까? 진짜 벌 받을 자입니까? 속죄하려 찾아온 건 아닌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가해자가 원하는 건 합의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엄마를 아예 잃었어요.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는데 저는 엄마를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딸같이 엄마인데 왜 딸인 입장 생각을 안 하겠어요. 딸 볼 때마다 생각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던 유족과 수습이 더 급한 가해자 가족.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화는 내내 되돌이표만 찍다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이기에 남은 건 용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의혹만은 풀고 가고 싶었습니다. 사고의 내막은 오직 한 사람, 가해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몰랐다고만 하니 유족들의 마음은 더 답답해지는데요. 그날 밤 벌어진 사고의 진실은 30m 안에 있을 겁니다. 유선혜 씨의 키는 약 157cm. 운전자가 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키는 아닙니다. 운전 경력 10년 차인 가해자가 성인을 30m나 끌고 가면서 이상을 느끼지 못한 점도 이상합니다. 마지막 순간 차량은 유선혜 씨의 머리와 엉덩이를 밟고 넘어갔습니다. 충격이 꽤나 컸을 법한데요. 물론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택시기사들이라면 주행 중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을 텐데요. 들렸어. 뒤에가 들렸어요. 저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넘은 거예요 지금? 지금 좀 어떠세요? 아이 저 정도 차가 울컹할 때면 기사가 몸이 좌측 히프가 휙쭉 들렸었다는 소리예요. 모를 수가 없지. 변정실에는 그거 모를 수가 없지. 아니 근데 너만한 돌멩이 하나 넘어가도 다 오는데. 저 정도 이게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 정도의 차의 기울임이면은 운전자가 아무리 초심자라도 인지 못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피해자의 몸을 넘을 때의 충격은 아무리 둔감해도 눈치챌 만한 자극이랍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본인이 사람을 친 것을 알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면 구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을 경우엔 징역형으로 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즉 자기가 사람을 치었는데 그걸 알고도 도망갔느냐 이제 이런 거의 문제인데요. 보통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언가를 친 느낌이 난다. 이 정도의 경우에도 도주사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차량에 이상을 느꼈다는 증언 하나로 뺑소니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일이 종종 있답니다. 유선혜 씨를 친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혹시 같은 이유는 아닐까요?
가해자의 증언으로만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